게임하지. 최근에 옥겜3가 제작 발표회와 쇼케이스까지 달렸습니다. 개봉이 임박했음이 느껴지죠. 새로운 정보도 공개되면서 저는 그동안 리뷰했던 티저, 메인 예고편, 그리고 스틸컷 28장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과 각종 기사, 해외 반응까지 싹 다 종합해서 리뷰를 해봅니다. 이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짚어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 영상까지 함께 즐겨주신다면 더욱 재밌는 리뷰가 될 것입니다. 줄넘기 게임장에 철수 로봇이 서있죠. 그런데 미술팀 디테일이 기가 막히는 게 신발 쪽을 보면 잡초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로봇만 덩그러니 세워놔도 되거든요. 제작진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죠. 줄넘기 게임은 단체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눈치채셨는데요. 꼬마야 꼬마야 노래가 부금인데 이는 혼자서 진행하며 만세나 땅집기 등 퀘스트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영희 쪽 입구로 입장한 참가자들은 신호에 맞춰 참가자 한 명이 줄넘기를 하고 철수 쪽 출구로 빠르게 퇴장합니다. 탈출 게임장입니다. 제작진들이 동요를 활용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다는 느낌입니다. 여기도 잘 보면 동요들이 녹아 있거든요. 밤하늘의 별 그림입니다. 작은 별 동요가 떠오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요이기 때문에 글로벌 팬들도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이번엔 입구의 왼쪽을 볼까요? 해골 바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좀 더 한국적인 동요인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하던 그 동요 다들 들어보셨죠? 줄넘기를 잘 보면 각이 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연한 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철근을 각이지게 용접해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말이 줄넘기지 사실상 철근 뛰어넘기, 쇠줄 넘기 게임이네요. 이번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컨트롤룸의 CCTV 장면을 볼까요? 이미 침대가 많이 빠진 숙소 장면입니다. 침대가 딱 2개만 남아있죠. 참가자가 2명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공간에서 굳이 왼쪽 벽에 침대 2개를 딱 붙여놓은 건 그동안 옥겜 제작진들의 스타일과 맞지 않습니다. 옥겜 미술팀은 강박일 정도로 밸런스가 맞는 대칭 구도를 사랑하거든요. 만약 왼쪽 벽에 침대 2개가 있다면 오른쪽에도 2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도 있겠죠. 그런데 아래쪽은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4개일 경우 2대 4대 2가 아니라 3대 2대 3 배치도 대칭 구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왼쪽 벽에 침대 2개가 배치된 건 확실하기 때문에 3대 2대 3은 아닙니다. 고로 이 타이밍에는 생존한 참가자가 최소 4명에서 8명까지 예상됩니다. 이 정도로 소수 인원이 남았다면 줄넘기 게임이 끝나고 결승만 남겨둔 때로 보입니다. 그럼 기운의 이 X패치는 이 4명에서 8명 남았을 때 투표한 건데 게임이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때도 5를 투표한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줄넘기 게임의 탈락은 지하로 추락입니다. 시즌1의 징검다리의 탈락과 유사하죠. 그땐 그냥 시멘트 바닥이었지만 이번엔 화려한 꽃밭입니다. 마치 가장 순수할수록 공포와 오히려 가장 가까워지는 것 같죠. 게다가 살아남더라도 밑에 배치된 세모들 그대로 총살당할 게 뻔합니다. 애초에 이 사다리는 참가자를 위한 게 아닌 거죠. 뭐 하는 거야? 게임하지. 가장 핫했던 대사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대사가 오징어 게임을 관통하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압도적인 존재에 순응하며 이데아보다는 생존과 돈을 택하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기운을 내세워서 인간의 선함, 희망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반드시 욕구와 본능에만 충실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드러냅니다. 옥겜이 넷플릭스 고트인 건 이런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면서 재미까지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충격적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누군가 부상당한 듯 난간을 잡으며 힘겹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앞에 1과 가운데 둥그런 모양을 통해 124번 남규로 추측됩니다. 분명 남규는 레드블루 팀 선정할 땐 쌩쌩했으므로 탈출 게임에서 부상을 입은 걸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남규는 X 패치를 달았습니다. 타노스와 함께 매번 O에 투표하던 그가 X에
투표한 상황. 부상당해서 줄넘기 게임은 통과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거나 이미 충분히 돈을 벌었다고 여긴 모양입니다. 이건 민수와도 연결되는데요. 티저에서 민수 얼빡샷 배경을 보면 탈출 게임장인데 눈을 확대해보면 누군가 열린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민수의 표정을 보면 절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규가 제일 유력하죠. 손살에 치며 다가오지 말라는 장면도 이 얼빡샷에서 연결된 씬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 스틸컷을 보면 그는 아주 멀쩡히 줄넘기 게임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심지어 투표도 5이고요. 만약 남규가 탈출 게임에서 민수를 공격했다면 결과는 둘 다 살긴 했지만 오히려 남규가 다치고 민수는 멀쩡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적은 상금일 때도 포기하려 했던 민수가 원한이 깊었는지 5를 투표해서 남규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남규가 다친 상황이니까 게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남규 탈락을 목격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금자의 OX 투표. 위에 3대5라고 나왔습니다. 아직 2표 차이이지만 금자가 애원하는 걸 봐선 게임을 하자는 쪽으로 기운 듯 합니다. X로는 기운, 금자, 명기, 준이 등이 예상되고 남규도 부상으로 인해 X에 투표했을 수 있습니다. O는 민수, 백억남, 김기민 등이 있겠죠. 대호와 선녀, 현주, 용식은 투표는커녕 탈출 게임에서 생존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자의 비녀. 일단 팩트부터 짚어보죠. 금자는 시즌2에서 출연한 이래로 비녀를 푼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즌3에선 비녀를 풀었습니다. 팀 정할 때까지만 해도 착용했는데 그 이후 투표에선 풀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진 겁니다. 비녀가 온전하게 있었다면 다시 착용했을 텐데 분실했든지 파손되었든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녀가 부러진 거라면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칼날 부분은 쇠나 철같이 단단한 금속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금속 무기가 부러질 정도로 강한 힘이 작용되었다면 그만한 힘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탈출 게임에서 엄마와 다른 팀이 된 용식은 본인이 블루팀으로 시작했음에도 탈출하지 않고 레드팀이 될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금자의 탈출을 도왔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 탈락하고 그걸 본 금자가 분노에 휩싸여서 반격. 이때 비녀칼을 사용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짓을 한 자신에게 놀란 나머지 사용한 비녀칼을 버려둔 채 떠났다. 뭐 이런 스토리 아닐까요? 탯줄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드라마에서 탯줄을 대놓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인기 넷플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미혼모 여고생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혼자서 화장실에서 출산하죠. 탯줄을 학습용 커터칼이나 가위로 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대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놓인 칼, 가위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산모의 표정 한번 보여주고 이러고 끝이에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건 방송 심의상 불가능하니까 은근한 연출을 통해 관객들이 알아서 이해하도록 표현한 거죠. 옥겜의 금자와 준이는 주연이란 말이죠. 그들을 화면에 걸기 위해선 많은 예산을 사용했을 텐데 그런 비싼 배우들을 갖다가 방송 심의를 걱정할 정도로 부담되는 씬을 촬영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줄넘기 게임장에서 기훈에게 총을 겨누는 세모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훈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은 게 아닌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증거가 또 나오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줄넘기 게임장에서 통제당한 건 기훈이 뭔가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인 게임하지. 이 대화는 남규가 줄넘기 게임장에서 누군가를 밀었고 그걸 보고 놀란 기훈이 반응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기훈이 세모에게 저건 반칙이라며 항의했지만 CR도 안 먹히고 제재당한다. 이거 아닐까요? 현주의 업어치기 장면. 이때 당하는 대상이 용식이 아니냐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분명 예고편의 흐름대로면 226번 김영삼 참가자인데 말이죠. 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어치기 당하는 대상은 스타일이 컬이 있어 보입니다. 용식은 아예 아줌마 파마, 226번은 살짝 커브가 들어간 스타일이죠. 그런데 업어치기 당할 때 머리가 막 흔들린단 말이죠. 용식의 머리는 탄탄한 극성 곱슬 수준이라 웬만한 움직임에도 이 정도로 흔들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만한 길이도 아니고요. 안경이 보인다는 의견도 있지만 눈 주위에 안경으로 보일 만한 픽셀이 있긴 하지만 너무 화질이 뭉개진 터라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안경처럼 보이게끔
쓱 잡힌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주와 용식은 처음에 둘 다 파란 공을 뽑은 같은 팀입니다. 물론 옷게임 특성상 같은 팀이어도 서로 공격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은 팀으로 시작했는데도 조끼색이 다르다는 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명기와 준이입니다. 예고편에선 준이가 망설이자 명기가 포기하지 말라며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대사가 편집으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줄넘기 게임은 혼자서 하는 솔플 게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명기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준이를 업고 대신 뛰는 행위는 프론트맨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정을 봐주는 건 시즌 1 때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VIP들은 준이가 임산부인 걸 알고도 초대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준이가 아기 때문에 고통을 받든 말든 알 바가 아니에요. 그저 유흥거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서 죽겠냐는 이 대화와 도와줄게 하는 이 대화, 전자는 줄넘기 게임에서 준이가 주저앉자 포기하지 말라며 명기가 다그치는 대사이고요. 후자는 탈출 게임에서 준이를 도와주기 위한 명기의 대사인 거죠. 하지만 한편으론 준이와 아기가 게임 탈락으로 명을 다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오겜3 제작 발표회에서 황 감독 답변에 따르면 아기 존재가 모든 참가자들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으니까요. 대호 등장. 대호는 자신의 열쇠가 꽝인 걸로 보이죠. 다시 탈출하기 위해선 다른 열쇠를 가진 블루팀 참가자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주도 팀으로 활동한 걸 보면 확실히 블루팀은 개인보다는 팀으로 움직이는 게 더 유리하죠. 이 와중에 탈출 게임 세트장 생김새가 흥미롭습니다. 만약 꽝인 탈출구가 모여있는 장소가 여기뿐이라면 의외로 탈출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넓은 게 아니라 수직으로 여러 층이 쌓인 형식이에요. 그리고 꽝인 탈출구들이 빌딩 중심부를 향해 있으니까 이 방향이 있지 않은 문은 탈출구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 참가자들은 이미 패닉에 빠진 상태라서 깊은 사고를 하기 힘들고 자신의 열쇠가 이 문에 맞는지 알 수 없으며 레드팀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문을 찾아서 어떻게든 열려고 시도할 겁니다. 문 여는 방법으로는 열쇠가 맞는 문이 정해져 있다, 열쇠로 모든 문이 다 열리긴 하지만 꽝인 문이 많은 거다,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요. 구독자께서 열쇠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이건 대호가 가진 열쇠이고 요건 무당이 가진 열쇠입니다. 대호의 열쇠를 보면 희미하긴 하지만 세모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녀의 열쇠는 원기둥, 동그란 모양이죠. 이렇게 열쇠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으로 제조되었다면 열쇠 모양에 맞는 문을 찾아야 된다는 규칙을 발견한 게 됩니다. 단 변수가 3가지인 반면에 문 개수는 대충 봐도 10개는 넘어 보이므로 확률 싸움을 해야 하는 건 변함없습니다. 다음은 현주가 문 여는 장면입니다. 문 밖에 황색 조명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저는 초반에 돼지 저금통 조명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6월 10일 넷플릭스가 새 예고편을 공개합니다. 오겜3 백룸2 예고편. 이 예고편에서 탈출 게임의 세트장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노란 빛을 내뿜는 별. 이 별빛의 조명색이 현주의 장면처럼 노란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두 에브리바디 눈 크게 뜨고 집중. 블루팀이 게임장에 입장하는 장면. 여기 복도를 보면 역시 황색의 라인 조명이 설치되어 있죠. 그럼 탈출구의 복도도 똑같은 조명을 설치했을 수도 있겠죠. 정리해보면 현주는 고생 끝에 탈출구를 찾아서 문을 열었는데 만약 이 백룸 예고편의 노란 별빛이라면 여전히 골목이 이어지므로 아직 탈출을 못한 겁니다. 반대로 이 라인 조명이라면 현주는 탈출구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게임장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 백룸 예고편 리뷰도 하거든요. 그때 다시 짚어보죠. 줄넘기 게임장과 남규 등장. 남규가 대기 장소에서 밑에를 내려다봅니다. 제가 주목한 건 이렇게 개인 행동을 할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줄넘기 게임은 한 사람씩 도전하는 방식이면 그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남규가 만약 전 게임에서 부상당했다면 줄넘기를 통과할 확률이 적겠죠. 한편 민수는 5를 선택해서 스스로 다음 게임을 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더 적은 상금일 때도 X를 눌렀던 민수가 남규에 대한 원한으로 도끼를 품었나 보죠. 하지만 줄넘기 게임은 상호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어렵죠. 그래서 민수와 남규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나 줄넘기 게임장의 탈락은 곧 추락이므로 서로를 밀어서 떨어뜨리려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남규가 줄넘기를 부상당한 몸으로도 어떻게든 통과하고 나가려던 찰나 다음 차례였던 민수가 냅다 게임장으로 달려나가 남규를 밀어버렸다. 그리고 그걸 본 기훈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민수의 대답. 인 게임하지. 민수의 흑화 완성. 프론트맨의 마지막 대사.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는 시즌 1에서도 했던 대사를 반복하면서 6년간의 5게임 시리즈 대장정을 수미상관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나올 때 재생 시간이 1분 32초인데요. 132는 2015년 황인호가 참가자 시절 본인의 번호였죠. 이 부분을 짚어준 눈썰미 좋으신 구독자도 계셨습니다. 참가자 인호와 마주한 이 사람이 오일남인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요. 정확히 이 사진이 정답을 보여줍니다. VIP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오일남의 토끼 가면입니다. 황인호는 원래 기훈과 같았습니다. 정의로운 경찰이었고 게임장을 혐오하며 부수고 싶어 했죠. 그런 그에게 오일남이 물었을 겁니다. 정말 게임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아예 프론트맨이 되어 직접 주도할 것인가? 전자는 당시 착했던 황인호가 바랐던 바이고, 후자는 오일남의 바람대로 게임이 이어지는 선택지. 그리고 우리는 프론트맨이 된 인호를 보며 그가 무슨 답을 골랐을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이제 그 게임은 성기훈에게도 찾아옵니다. 과연 기훈이 프론트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게임을 끝낼 것인지, 이는 본편을 통해 확인해야 하죠. 여기까지가 메인 예고편 재분석이고요. 이번엔 티저를 들여다봅니다.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바로 이 뽑기 장면. 이미 팀 분리가 끝났고 각자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뒤편에 세모가 총을 겨누는 장면이 보이시죠? 블루팀의 누군가가 통제당하고 그 앞에 레드팀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블루팀은 대호고 레드팀은 기훈이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 기훈은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식 예고편에서 대호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기훈의 시선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호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서 자신 때문에 정배는 탈락, 기훈은 페인이 된 것 같아 굉장히 미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인 걸 아는데도 기훈에게 다가가 형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하는 장면이 아닐까요? 이번엔 스틸컷 딱 한 장만 리뷰합니다. 노을의 장면. 뒤에 화학용품이 즐비함으로 장기 밀매단의 비밀 수술방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특이한 건 노을이 가면을 벗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밀매단이 가면을 벗은 장면은 있었지만 노을이 이들 앞에서 대놓고 벗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던 건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있었나 봅니다. 혹시 총상을 입은 경석을 치료해주기 위해 데려간 게 아닐까요? 장기 보존을 위해 기본적인 소독템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기서 치료하던 중 누군가 수술방에 오는 바람에 총격전이 벌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공개된 클립 중에 엘베 안에서 부대장과 세모가 싸우는 씬이 있었습니다. 세모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노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진욱 배우 어깨에 비하면 좁아 보이는 체형도 그렇고 만약 경석이라면 함부로 부대장을 공격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시즌2에서 노을은 분명 부대장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같은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걸 보면 부대장이 경석을 처리해버려서 충격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분노에 휩싸여서 노을이 결국 부대장을 처단하는 흐름. 이번엔 백룸 예고편입니다. 넷플릭스는 시즌2 때도 백룸 컨셉의 예고편을 통해 재미 봤었는데요. 이 예고편의 장점은 게임장을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는 점입니다. 특이한 건 순서입니다. 시즌2 짝짓기 게임장부터 줄넘기 그리고 탈출 게임 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줄넘기보다 탈출 게임이 먼저로 봤었죠. 명기 준이 같이 탈출 게임과 줄넘기 게임 모두에서 발견되는 인물이나 현주 용식처럼 탈출 게임에선 보이지만 줄넘기 게임에선 보이지 않는 인물은 확인되지만 줄넘기에서만 보이고 탈출 게임에서 안 보이는 인물은 일단 예고편에 한해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줄넘기 게임이 정말 한 사람씩 진행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VIP라면 탈출 게임으로 속가낸 후에 남은 인원만 가지고 줄넘기를 해야 시간도 덜 걸리고 이후 결승전을 위한 후보 고르기도 편할 것 같거든요. 최후의 만찬장입니다. 숙소에 모든 침대가 빠지고 깔려있는 만찬장. 시즌1 때처럼 삼각형 모양 테이블로 보아 이번에도 3명의 우승 후보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서 CCTV 분석에서 줄넘기 게임 이후 생존자를 4명에서 8명
3명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이번엔 3명이 아니라 6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운의 스틸컷도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내용인데요. 이때 차려진 식사가 고급 한정식입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한식이 또 세계적으로 유행 타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컨트롤룸입니다. 화면들은 전부 예고편들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바닥은 참여자들의 탈락을 알리던 그 스크린이겠죠. 그리고 소름 돋게 스크린이 열리는데 유리벽 뒤에 VIP들이 서 있습니다. 사실 시즌3에 등장하는 VIP는 여성도 포함되는데 여긴 전부 남성인데다 체형도 똑같은 걸 봐선 촬영을 위한 마네킹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실에 가는 보라색 구간은 그냥 복도가 아니라 네모들이 지내는 숙소이거든요. 즉 네모들은 요원들 중에선 상관이지만 자는 곳에서 바로 일터로 가야 하는, 그들도 그저 일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일터마저도 VIP들에게 대놓고 감시당하는 구조이죠. 참가자들도 그렇지만 이 게임장 요원들도 참가자들에 비해 그닥 나을 게 없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예고편들과 스틸컷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들을 마음껏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제 리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